등비수열의 극한 개념 설명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의 뜻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을 해봤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이게 다 머릿속에 떠오르길 기대하고요. 자, 오늘은 등비수열은 극한이 어떻게 될까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 r을 계속 곱해 나갈 때 n이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걸 궁금해하는 게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자, 이 어떻게 될까? 극한을 결정하는 건 지금 보면 처음 시작하는 값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게 곱해지는 수가 어떤 수냐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나게 돼요. 등비수열은. 자, 우리가 재밌는 걸 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곱할 때는 사실 비율이에요. 1은 계속 1은 변함이 없는 거죠. 비율상. 비율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자, 1은 아무리 많이 곱해도 계속 1이에요. 여기에 무슨 첫 번째 항이 있었다고 해도 그 A를 전혀 시키질 않죠. A에다가 어떤 수에다가 1을 계속 곱하면 1을 아무리 많이 곱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는 계속 곱하게 되면 그 수를 조금씩 키워요. 반대로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는 한없이 계속 반복해서 곱하면 원래 있던 수를 계속해서 줄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기로 한번 볼까요? 자, 1.1과 0.9 별 차이가 없지만 1.1은 한없이 반복해서 곱해볼게요. 1.1 곱하기 1.1 또 곱하기 1.1 또 곱하기 1.1 자, 보이시죠? 곱하기 1.1 계속 수를 늘려줍니다. 1.1 자, 그렇게 해서 1.1은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계속 원래 있던 값보다 조금씩 커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없이 간다면 그렇다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도 한없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 0.9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엔 0.9 0.9 아이고 0.3이네요.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네, 곱할 때마다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수는 계속 곱하게 되면 점점 수를 줄여줘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네, 1보다 작은 수는 n이 한없이 커지면 한없이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네, 0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굉장히 심플해요. 1보다 큰 수를 계속해서 곱하면 1보다 큰 수를 한없이 반복해서 곱하면 무한대로 가고 1보다 작은 수가 한없이 반복해서 곱해지면 0으로 가고 첫 번째 항이 뭐였든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어떤 수였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한없이 반복해서 곱해주면 점점 줄다가 결국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첫 번째 항이 뭐였든 상관없이 거기에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를 한없이 반복해서 곱해주면 조금씩 커지다가 네, n이 한없이 커지면 곱해지는 이 수 자체도 한없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네, 정리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등비수열은 공비 R값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 또는 발산한다. 우리가 방금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5가지로 나눠봤어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생각하기 쉽게. 보통 다른 책에서는 1과 R이 1보다 작을 때 또는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1과 마이너스 1을 같이 다룰 수 없으니까 1과 마이너스 1은 분리를 보통 하죠. 자, 여튼 근데 우리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천히. 자, R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1보다 큰 수는 반복해서 곱하면 이제 무한대로 가겠죠. 이 수가 1보다 크다면. 자, R이 1이면 이 수가 1이라면 당연히 얘는 1일 거고요. R이 1보다 작아요. 자, 1보다 작은 수는 부호와 상관이 없이 크기 자체가 1보다 작다면 계속해서 곱할 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과 1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네, 진동. 네, 발산하죠. 그래서 얘는 결국 발산하죠. 자,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커지겠죠? 어쨌거나, 수렴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잘 눈여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언제만 수렴하는가? 요럴 때 하고, 요럴 때만 수렴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R이 큰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문제로.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항이 없는 형태에서 수렴을 하려면 등비수열이 그러면 R이 어떻게 되면 수렴을 합니까? 이 두 가지 있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아니면 1까지는 괜찮다.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1을 계속 곱해도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역시나 R이 1보다 작아지면 점점 줄어들다가 네,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근데 뭐가 더 추가되냐면 R이 1보다 작지 않아도 처음부터 A가 0이었다면 그랬다면 R이 뭐였든지 상관없이 계속 이건 0인 수열이겠죠. 그래서 0인 수열까지 포함해서 수렴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이 0인 경우까지.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 마치고요.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다뤄보도록 할게요.